한번 들어보시죠. 예. 각자 한번. 이게 보이나? 저는 보이네. 예. 저는 12대 3대 1. 여기는 윤희석 대변인은 13대 2대 1. 그다음에 우리 박성민 최고는 13대 3. 아, 역시 이거 전북을 짧게 민주당으로 하는구나. 그다음에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은 8대 7대 1. 오, 8대 7대 1이요? 근데 8대 8대 더 8대 8대 1이었다가 이제 진짜요? 이거는 이제 전북으로 간 거죠. 아, 진짜요? 아니 진짜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내 말은 좀 바이어스가 꼈다고 생각해도 아니 돼. 뭐 상관없어요. 바이어스가 좀- 해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해서 해명 안 하면 안 돼. 해석 아니, 해명이 어떻게 아니라 해석 안 하고. 7개가 오는지 하나는 알겠어요. 전북이라는 것은. 하나는 알겠고. 네. 넌 서울, 네. 대구, 네. 울산, 네. 경북, 네. 경남, 네. 충북, 충북, 충남, 충남. 대전 8개. 이 정도면 장동희 대표 못 물러나겠는데. 잠깐 바꾸자. 이거 이 정도면 장어개인인데요 지금. 재영몬 이럴 거야? 내가 장동희 대표면 안 물러나지. 승리인데 대승인데. 아니 이 정도면은 장동혁 체제 연임을 기원하는 분의 약간 전망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일단은 객관적 녹화 방송이야. 아니 생방입니다. 안경을 벗으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부산, 충남 정도, 경북 포함하고 그러니까 3보다는 많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왜 일이 없을까요? 저는 전북이 그래도 네. 저희가 막판에 또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도 저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이제 저기도 이길 수 있지 희망사항 않을까. 아니 맞지 물론 않아. 두 분은 이제 뭐 당에서 일단 아니 뭐 실제로 뭐 또 이제 여론조사 보면 네. 또 이제 접전으로 나오다가 여론조사 이기는 것도 보- 나오고. 여론조사 보니까 김관영 같은데. 아니 뭐 추세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또 다른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일단 민주당세가 또 결집. 근데 거기는 거의 당원 투표급 아니에요? 거의 당원들이 또 뭐- 많으시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될 리는 없으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어찌 보면 제일 개파 갈등 형상이 조금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이라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결집을 네. 이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네, 네. 경선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세 개는 어디예요? 세 개는 네. 경북 일단 하나. 네. 그다음 네. 두 개는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대구가 좀 불안한 불안하고. 마음이 있고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경남. 아, 또 경남. 사실 좀 쉽지 않다. 접전이긴 하니까.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 대구 쪽에 이제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돕고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해봤는데 캠프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의 의견을 또 물어보길래 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대구가 뉴스에서 사라진 지 꽤 됐다. 이게 접전이면 뉴스가 지금 우리가 솔직히 대구 뉴스 한참 할 때가 한 달 전이었거든요. 뭐 그때 정확해요. 뭐 단일화 한 해 만에 뭐 그랬는데 지금 대구 뉴스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언론의 관심에서는 대구가 접전지에서 이제 제외된 게 아니냐. 그 뒤로 좀 재보궐이 좀 시끄러우면서. 달성군. 예. 아니. 그 다른 지역 다른 재보, 지역? 뭐 평택이라든지 부산, 북한, 북갑이라든지. 뭐 그것도 뭐. 있죠. 예, 그러면서 뉴스가 좀- 아무래도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국값도 뉴스가 많이 줄었어요. 북값이요? 평택하고 전북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그거 체크를 하거든요. 북값이 뉴스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이유죠. 이미 결정돼서.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예. 예.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요. 네. 하여튼 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박제를 해놨고요 영상으로 한번 내일 이후에 한번 결과를 보고. 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연 안 해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연 그래요? 여부는 나 안 해. 아니, 오늘 출연- 마지막이야. 출연 여부는 나 안 해 이제. 이거 맞추냐 못 맞추냐 될거에 따라서 여기 되게 확실하군요. 성과주의로 가겠습니다. 현직 당협 현장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좀 재밌게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 이제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역단체장 16곳 표로 정리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 대진표를 보면 서울은 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 거의 뭐 좀 몇 개는 진짜 거의 다 정해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재보궐 선거도 있죠. 저희 재보궐 격전지 후보구도 해가지고 몇 군데 14군데는 아니고 한 4군데 정도 지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도 저거. 예, 이게 지금 재보궐 격전지 아니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부산 북갑하고 그냥 평택을, 저는 솔직히 평택을이 가장 예측이 안 돼요. 그래요. 예, 솔직히. 그다음 진짜. 남갑, 울산 남갑은 조금 어느 정도 판세가 좀 정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다음 충남 공주 부여 청양도 진짜 여기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관심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현재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근데 엄청 치열하다고 하던데. 치열한데 네. 제가 이제 어떻던가요? 직접 이 유세차 타고 도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여론조사 막 이거랑 별개로 네. 타고 돌아보면 느껴지는 게 좀 있잖아요. 네, 어땠어요? 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공주 돌았어요. 공주. 네. 원래 공주는 박수현 의원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근데 지역인데. 사실 네. 여기 이제 공천 자체가 네.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후보도 선거운동 뛴 지 얼마 안 된 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뭐 그렇죠. 진행이 됐어요. 거의 네. 3주 네. 만에.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저도 많았는데 네. 이제 지원 유세 가 보니까 막 이렇게 사실 반응이 이렇게 잘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막 완전히 우세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가 보니까 생각보다 뭐 곳곳에서 뭐 나쁘지 창문 열고 않았다? 응원도 해주시고 길 가다 멈춰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꽤 한 3시간 돌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네. 그리고 또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좀 높게 나왔어요. 이 아. 공주부여 청양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좀 기대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변수가 있을까 싶긴 했는데 뭐 이번 뭐 지방선거와 재보궐 다 통틀어서 가장 큰 변수는 뭐였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박성민 최고 같은 경우에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변수? 이번 총선의 어떤 구도 측면에서. 저는 코스피가 좀 크지 않았나. 아 코스피 네. 네. 9천 거의 넘었나요 오늘? 넘을 뻔했는데 네, 아직은 네, 8천 네. 후반에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네. 사실 이제 5천 넘고 나서 이제 더 상승할 거냐 이렇게 또 많이 봤었는데, 이게 선거 기간 중에도 사실은 이 코스피가 계속 상승세였잖아요. 네. 8천도 넘고. 네. 물론 뭐 이제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체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네. 정부에 나쁘지 않았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경제가 또 중요하죠. 근데 난 궁금증. 근데 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내란 왜 아직 안 끝났는지. 네. 장동혁 대표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보면 뭐 그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야당이 어떻게 내란을 해요? 어?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란을 하셨었으니까. 해서 이제 야당이 된 거죠. 무슨 내란을 해요? 아니 해서 야당이 됐는데 아, 그 뒤에도 이제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예. 면회 가고. 아니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내란 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조국 혁신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공천 예. 과정에서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을 뭐 잘 걸러냈냐. 예. 아니었잖아요. 아 윤화개인 세력. 네네. 아. 사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네. 그게 그 출마가 그렇게 논란이 안 됐으면 본인이 그거 접었겠습니까? 그것도 솔직히 이제 형식이 접은 것이지. 네. 사실은 당에서 이제 곤란해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출마 선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겠습니까? 저는 네. 뭐 장동영 지도부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이번 뭐 총선 아니 지방선거와 재보궐의 총선? 어떤 아니 뭐 이번 미니 지방선거. 총선이니까 미니 총선이니까, 네. 어떤 구도 전체적에서 뭐가 가장 큰 변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소 취소 특검법 아 그렇죠. 그리고 스타벅스 관련 네.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 네. 이 두 개가 네네. 이 선거판을 많이 변화시켰던 거로 봐야 되겠죠. 그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4월 말에 있었던 아마 공소취소 특검 자체가 조금 이제 물론 그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분명히 네, 맞습니다.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소개해 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저 이재영 위원장에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틀에서는 공소취소 특검. 네, 그거랑 네. 부동산.
부동산. 네. 부동산 사실 이게 공소취소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 수행률이라 그러나 네. 그게 꽤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건 뭐 인정해야 되는 수치인데 네. 그거를 거기에 이제 없고 그걸 없고 네. 함량 미달의 후보를 냈거든요. 정원호라는. 근데 그 함량 미달임도 이재명이라는 그 포장지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네. 이제 본인이 잘못되는 부분들은 스스로 이제 까먹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좀 결정타를 날렸 거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했다. 이게 너무 진짜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되면 네. 걱정이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네. 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네.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때 그 굉장히 작년 말에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뭐 네.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뭐 코스피 올라가는 것보다 부동산 값 잡는 게 더 쉽다라는 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미 벌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서울을 잘 아는 분들은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올라갈 거다. 뭐 한시적인 이 효과는 있을 줄 모르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부동산 지옥을 만드는 거다라고 네. 네. 말을 했는데 뭐 정부는 당연히 말을 안 들었죠. 네. 밀어붙였고. 근데 그때 이미 벌써 시작부터도 이 서울의 이제 그 강북이라든지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강남 뭐 서초, 강남, 잠실 뭐 이런 데 송파 같은데 네. 요런 데만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굉장히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엔 어떻게 됐냐? 그것이 전월세 이제 대란으로 넘어갔고 네. 그거와 함께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강남마저도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치만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 지금 그 상승률이 보통 우리가 상승률 비교할 때 전분기도 비교하지만 전년도 같은 분기도 네. 그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르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피부로 느끼는 이 불안감, 네. 거기에 특히 세금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캐서린 양님이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외모 지적은 실례지만 박성민 씨 귀엽고 예쁘세요. 똑 부러질 것도 참하시고 물론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 박성민 최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방송하면서 주셨어요. 슈퍼챗이 많이 터지면 좋겠다.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은 아 아니라서 그래요? 많이 안 터지나요? 오늘은 한동훈 대표 이거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때는 많이 터지던데. 좋은 성과가 있으시면 한번 출연도 한번 부탁 한번 우리 윤희석 대표님 통해서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되시면 이제 그 의원실에서 하겠죠. 아 의원실에서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니니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 손을 떠난 얘기다. 이게.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겸손 모드인데. 아니 그 뭐 지령이 떨어졌나요 혹시? 어디 언행을 조심하라. 네, 이게 조심해라. 원래 뭐. 이렇게 차분하신 아니야 오늘 좀 특별히 차분하게. 오늘 굉장히 좀 조심하시네요. 저 세차도 안 하고 있어요. 아뭐 징크스가 있나 보다. 선거 전날. 샤워는 하시죠? 네, 연락 떨려. 아 그래요. 예. 샤워요? 샤워는 하지. 뭐 예, 하여튼 뭐 그렇고 혹시 그러면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을 지금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중반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GTX 철근 누락이라든지 서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떤 입장인지 또 그러니까 두 궁금해요.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전 이슈를 이제 이슈로 보고 네. 하나는 또 이 정치 지금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걸 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야 되는데 네. 후자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정원호의 그 무능 무지 그다음에 비도덕함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삼성역 네. 그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좀 덮였어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맹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덮인 부분이 매우 아쉽다. 이런 부분이 들고 네.
글쎄 안전 이슈를 논할 그 뭐 정책적으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안전이라는 건 일단 첫째 그 삼성과 서소문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하나는 진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매우 안타까운 네. 사건이고 그에 대한 수습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우리가 하나에어로 그 어제 났던 화재 네. 거의 폭발도 네.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은 곳에서 세 번째 폭발이 네. 났고 사고가 네. 터졌고 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서 네. 뭐 예방해야 되고 이왕이면 사고 안 터지게끔 만들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네. 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이거를 뭐 교훈 삼아 또 앞으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는 사실 실력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저는 오세훈 시장 후보가 서울 시정을 맡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 정원호 후보의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후보에 대한 뭐 차별점이라든지 뭐 충분히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정원호 후보가 사실 성동구청장으로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성동에서 잘 한 사람을 이제 서울이 좀 나눠 쓰자라는 이제 컨셉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일을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동에서 보여준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성수동 사례도 있는 네. 것이고 그래서 정원 후보가 그 부분을 잘 어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전 이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GTX 그 삼성역 A 구간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한강버스도 사실 안전 이슈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사실 잘못된 기획으로 저는 좀 비판을 했었어요. 뭐 한강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선착장까지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가가지고 또 쭉 천천히 돌잖아요. 네. 천천히 돌아요. 네.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급행을 타도 모자란 게 이제 출근 시간인데 네. 사실 서울시가 예측했던 속도보다도 사실은 느리게 이제 운항이 되는 것을 또 발견을 했고 심지어 중간에는 사람도 못 태우고 중간에 이제 운행을 좀 쉬면서 계속 점검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시민들을 태웠을 때 이제 안전하냐의 이슈가 계속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한강버스라는 그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안전 부분은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네. 이번에 이제 GTX 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도 네. 사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처음부터 네. 내 책임도 있다. 네.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네. 죄송하다라는 네. 입장이었다면 좀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오세훈 후보 측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정말 네. 순수한 그 건설사 측의 과실이다. 이게 나왔던 입장이었고 네. 심지어 이제 뭐 발생한 적도 없는 가짜 위험이다. 라는 거라든지 뭐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런 발언들이 네. 이제 뭐 본인들은 이 뭐 검사를 받아봤을 때 네. 이게 뭐 철근이 뭐 절반이 안 들어갔어도 공사를 뭐 멈출 수준 혹은 뭐 이게 무너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했을지 몰라도 네. 그냥 딱 봐도 이게 계획한 거에서 절반이나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후보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 있는 좀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보고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 서울시는 보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뭐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라고 별도 보고를 한다든지 실패 사례로 따로 떼서 이렇게 눈에 띄게 보고를 한 양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계속 남 탓을 일관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오세훈 후보가 최소한의 공감조차 못한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네.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이제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것이 네.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이거는 은폐다. 네. 은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폐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잘못됐을 때 네. 일부러 뭐 예를 들면은 철근이라고 하니까 네. 철근을 빼먹고 빼돌려서 네. 돈을 벌기 네. 위해서 뭐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된 공사를 감추기 위해서 네. 이게 은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은폐가 아니었단 말이죠. 첫째 보고했죠. 보고도 했고 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거를 네. 더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네. 시기였고 그거를 수행하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은 그걸 통해서 이제 오세훈을 공격하기 위해
행안위, 국토위, 그다음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본인들이 제기한 그 안전 문제를 보면은 정원호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운영 중단해야 된다, 공사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당선되면 공사 중지 명령 아니 내리겠다라고 근데 했죠. 웃긴 게 뭐냐면은 네. 그 정도로 자기들이 봤을 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네. 왜 국토부 장관은 나와서 네. 그 지금 GTX 열차 있잖아요. 그 네. 시범 운행은 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안 멈춘다 그랬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선거용으로 네. 얘네가 써먹으려고 한 거였구나. 본인들 스스로도 네. 지금 서울시가 처음에 가지고 서울시도 아니죠. 이거는 서울시가 이제 점검을 현대건설이었나요? 네. 그 시공사가 소위 말해서 가지고 나온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앞뒤가 틀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즉각 알아채리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전 문제 뭐 분명히 뭐 지지층 내에서 어떤 지지층에서의 각자의 지지층에서의 소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지층 문제는 아니었죠. 네, 이게 중도 확장이라든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할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제 또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하나의 어떤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뭐 그건 내일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의 활약이 아주 눈에 띄었어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윤희석 대표님 보시기에는? 선거 결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표는 우리 표대로 지키고 네, 우리를 찍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찍게 될 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한 중도에 계신 분들의 평가가 어떠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각자 기준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 시점에 그 전직 대통령을 그 지역에 모신다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선거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 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대구에 네. 계신 분들이 그래도 국민의 미웠는데 네, 박 전 대통령 나와서 저렇게 후보 추경 후보 지원하는 걸 보고 그래도 이번에도 찍어줘야지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네. 예, 그런 현지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활약이 위협적이었나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좀 수치스러운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뭐 퇴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통령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파면 탄핵 당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이제 감옥에 다녀왔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분 다 이제 국민들께 굉장히 실망을 안겨드렸던 네. 대통령이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두 분이 이제 선거판에서 계속 이렇게 활보를 하는 모습 자체가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유영아 의원인가요? 유영아 네.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단종의 비유를 하면서 네. 이제 좀 신격화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네. 제자리를 뭐 찾을 거고 네. 명예 회복을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까지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얼마나 이제 우습게 보시면 뭐 절박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들을 줬던 그 전직 대통령들을 네. 소환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까?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 네. 이 국민의힘 분들을 만나 뵈면 약간 희망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가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음. 이곳저곳에서 와달라고 한다. 현장 분위기가 좋다. 뭐 우리도 의지할 때가 생겼다. 이런 분위기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일으켜갖고 지금 탄핵을 당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윤어게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박어게인까지 갔다. 이런 네. 것들이 저는 보수가 여전히 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불쾌했던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뭐 근데 다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 저도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하는 게 네. 대구에선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외 지역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정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정도가 갈리는 거지.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북갑에서 뭐 박민식 후보랑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이런 구도라든지 네. 이게 뭐 한동훈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그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네. 오히려 좀 새로운 보수를 기대했던 분들 혹은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을 이렇게 한번 눈길을 주시려던 분들이 네. 박근혜, 이명박 하고 오히려 저는 조금 등을 돌리실 수도 있었던 계기가 됐다. 약간 소탐대실 같았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숲을 방문하셨고 그 전에 청계천도 방문하셨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오세훈 후보도 같이 동행을 했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한정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뭐 이게 정말 전면에 나선 부분이 조금 뭐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이제 대통령 이후에 네. 뭐 법적 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팩트로 남아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 준 네. 그 계기가 서울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이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다. 네.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청계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사실 그 뭐 유능함으로 따지자면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서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치 있는 모습은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사실 이 선거 초반에 우리가 한 2달 전으로만 돌아가면 보수 진영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결집을 못하고 투표장에 안 나온다. 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 지지층에 대한 뭐 향수 이런 것.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무슨 정치적 리더십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저도 12년도에 국회의원 했을 때 그 대선을 기억해 보면 네. 진짜 선거 잘 치렀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네. 당시 비대위원장. 네. 네. 그 활약을 보면은 그냥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선거도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잘 이제 뭐 의미가 네. 있었고 네. 내부적으로도 잘 단도리가 돼 있을 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가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네. 우리도 한때 진짜 괜찮았는데 말이야. 하양연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네. 효과적이다. 그래 네. 나도 이번에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투표하자. 네. 뭐 이런 정도의 효과는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 자체가 좀 대결집이 아무래도 진보 진영보다는 좀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 공통점에 있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출연이 가져오는 진영 내의 어떠한 좀 뭐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시던데. 아니, 현직 당 대표보다 네. 그러니까 멀쩡히 지금 계신 거잖아요. 네. 지도부를 계속 하고 계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당 대표가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탄핵당하고 감옥 갔던 대통령보다도 네.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싫은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뭐. 아니 정청래 대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잘 다니고 야, 계십니다. 정청래 근데 정청래 대표도 지금 많이 호남에서 싫어해. 그렇게 아니 강경하지 그게 아니라 않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네. 오세훈 후보랑 같이 유세를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런 아니, 걸 저희 얘기를 묻지 드리는 마시죠. 거죠. 저는 오세훈 그런 얘기를 아닙니다. 드리는 거죠. 네. 네. 제가 지금 10분째 말 안 하고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는 전북을 비롯한 몇 군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저는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죠. 상당히 높죠.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다음 당 대표가 그러니까 못 못 나가요. 되거나 뭐 안 제가 볼 됐다라는 땐 출마 자체가 힘들 것 전제가 같아요.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아니 근데 전북도 그렇고 사실 평택도 평택이요. 예. 만약 조국 후보가 이기면 네. 꼭 굉장한 큰 정치적 타격 아닙니까? 근데 뭐
유이동이 이기죠. 그러니까 만약 유이동이 이기던 조국이 이기던 하여튼 뭐 하여튼 김영남 김영남이 후보가 지면, 안 되면 네. 엄청난 큰 근데 뭐 김영남 후보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그러니까 뭐 유 이재명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지금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청래 네, 대표의 그게 연결되진 어떤 아니 후원회장이죠. 그건 뭐 아이, 이제 후원회장이지만 그러니까 다 그런-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전북지사 선거만 얘기를 하지만 네. 호남의 뭐 강진이라든지 뭐 이런 무소속, 식으로 무소속으로 예, 나온 분들이 맞아요. 많죠. 예. 대거 당선이 된다면 네. 결론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 민주당에서 예. 공천 작업이 잘못됐고 예. 잘못된 걸 떠나서 같은 원칙을 한 사람한테는 되고 한 사람한테는 안 됐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거를 당 대표가 선거 결과까지 받아들인 마당에 음. 어떻게 재선 도전을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많긴 해서 하여튼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댓글에 그 이재용 위원장님 야구 유니폼 어느 유니폼이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야구 유니폼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야구 야구 저지지. 저지지. 저지인데 저지. 예, 이게 아마 이제 아마 서울 오세훈 캠프에 아니 계셔가지고 서울시는 네. 웬만한 우리 후보들은 다 이 저지를 입고 예, 있는데 예, 예. 물론 이건 선거법상 예. 여기다 이름이라든지 그거 쓸 수가 없죠. 그렇지, 뭐 예. 국민의힘 어느 이런 팀이냐? 거를 예, 예, 예. LG 팀은 썬데이랑 그냥 비슷한. 국민의힘 팀이고요. 네. LG 썬데이. 예. 아, LG가 썬데이 유니폼이 빨간데 뭐 비슷해. 아, 그래요? 네, 아. 썬데이가 빨개. 그러면 실제 야구 LG 팬이신가요? 아니요, 일단은 LG 팬도 만약 이거를 보시고 찍어줄 의향이 있다면 LG 팬 해야죠. 두산은요? 두산 이거하고 색깔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다른 색깔 입고 가야 되겠네. 그렇네요. 네. 뭐든지 합니다.